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그 이후에 김승희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사실 지금 검찰 수사 대상도 됐고 여당에서도 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그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와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는 건지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논의해보고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장성철 소장님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발언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죠. 네. 우리는 전문성, 역량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인사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빈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한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약간의 흠결은 있지만 그렇게 큰 흠결은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캠코더 인사로 많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쪽에 비판을 많이 받았죠. 캠프 인사, 코드에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사람, 이 사람들만 인재의 풀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솔직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잘 해결이 됐지만 박순애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7대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안타깝다. 장성철 소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네, 좀 동의하기가 다르다라고 어렵다. 하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예, 왜냐면은요, 만약 7대 의혹을 가진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장관 후보자였다고 하면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교육부 장관으로서 논문 표절도 있고 갑질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명되지 않고 의혹 제기에 끝난 것 그리고 이것이 말끔하게 국민들에게 내보여지지 않은 것 등은 우리는 이전 정부와 달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전 특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저희에게 좀 아픈 부분이죠.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좀 그 기준에 좀 미달한 그 후보들을 많이 내정을 하고 밀어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전 정부 인사들과 비교를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 잘했다. 이런 분을 추천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굳이 전 정부와 자꾸 비교를 해서 그것만 조금만 나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여야가 어쨌든 원구성을 어쨌든 합의에 의해서 타결을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정신을 좀 더 살려서 오늘 박순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셔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만한 발언은 두 분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 분명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보좌진이 기자들에게 또 SNS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분명히 기억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정부는 다릅니다라고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김상일 전 특보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스스로가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역대 정부와 달라.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평가와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죠. 국민이 돼야 한다. 네.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 만약에 그걸 다 맞추기 어렵다면 국민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기준을 내세운 다음에 이것까지뿐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못한 후보는 저희가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전 정부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전 정부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아.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그 조금이라는 것이 한참 모자른 조금인지 아니면 충분한 조금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은 예측 가능한 기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그리고 그 기준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성철 수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은요 절대평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절대평가요?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얼마 우리 전까지 교수님 하시더니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 얘기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기준이 네. 문재인 정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다르다. 문재인 정권과 다르다. 그것만 가지고는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그 염원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보다는 훨씬 낫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역량 면에서 문제없는 분들, 국민들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좀 정권 교체했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성원과 염원을 무시하시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저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야권에서는 뭐가 다르지 않아요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출신 인사들 이 정권 핵심 요직에 많이 갔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상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나와 김상일 특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지 문재인 정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고언드립니다. 장성철 수장은 어쨌든 보수 패널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이전 정부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긍정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국민과 기자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날선 생각들을 대통령이 그 직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무겁게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느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많은 국민과 언론들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 준비되지 않은 생각,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런 것을 안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또한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역량, 능력을 아직까지는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좀 기대해보고 기다려봐야지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너무 비판만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가하기가 좀 너무 일러요. 네, 어쨌든 2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수위 시절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뭐 2달, 석 달은 된 건데 말이죠. 네. 김상현 전 특보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 잘한다? 뭐 상대적으로 못한다?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잘하는 부분을 찾기가 저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굳이 시작하는 정권인데 좀 잘하는 부분도 얘기를 좀 근데 해주시죠. 굳이 좀 말씀을 드려서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래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 오래 경험을 한 그 정통 관료들을 많이 썼다는 거. 관료들을 많이 기용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치를 너무 무시하시고 그동안 어떤 쌓여왔던 어떤 전통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이 수사검사로서 해왔던 경험 이거를 앞세우신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 검찰총장도 없이 이렇게 검사들을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한동훈 장관과 함께 포진시킨 것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시간이 끌어지는 것을 그 시간을 없애고 사정정국으로 바로 돌입하려고 하는 어떤 속도전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우려가 좀 더 크지 그 기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예. 자, 일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그리고 출근길 문답 직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희 후보자는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승희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여권 내부에서 김승희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의 사전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의견 교환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분명한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제거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바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흐름이 이런 정무적 판단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생각 여러분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그 직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임명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그 직후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까지 상처를 입게 된 것이 힘들다. 정치 자금 고의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일 없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한 문제이다. 그러나 최종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 겸허하게 수용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지난주 후반부에 이건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다. 정치 자금과 관련한 그 사용, 결제 과정 이런 사소한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을 아프게 수용한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김승희 후보자가 받았던 의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 사적 유용이겠죠. 밑에 본 거 보면은 남편 차량 보험료로도 썼고 보좌진 경력금 지급했고 의원실 후원했고 그리고 렌터카 보증금에 1,857만 원, 렌터카 도색에 352만 원. 이게 실무진의 착오이긴 한데 어쨌든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
잘못은 없지만 책임은 지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치매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당시 민주당이 막말이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희 후보자 이제 물러났는데 말이죠. 처음에 후보자가 돼서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 중에는 바로 이런 막말 논란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의정활동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다 부메랑이 돼서 저의 이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거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의 그 태도와 생각과 또 행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또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위치는 다른 거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앞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결국 저런 의혹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이제 교육부 장관은 공석 상태를 면하게 됐어요.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순애 후보자의 뭐 어떤 능력은 충분히 검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능력 부분도 사실은 저분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능력은 없어요. 그냥 단지 대학 교수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은 고등교육 아닙니까? 고등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는 약간의 인성교육도 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교육 전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육이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 될 때까지 사회의 어떤 사회화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왜 시대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고 이런 거를 고민한 적은 없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전문 능력, 전문성 능력 부분도 저는 좀 약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자로서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는 높은 잣대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교장 선생님으로 임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경력을 가지고는 교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교육계의 다른 오히려 그 직위가 낮은 분들까지도 그렇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에 비춰보면은 지금 이런 어떤 음주의 문제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저도 좀 취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 아니면은 예, 그거는 전언은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전언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뭐 어쨌든 그 갑질과 관련된 것들인데 민주당에서는 그 갑질 의혹을 뭐 제기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예를 부분이 드시려고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예, 갑질 의혹도 있다. 네네네. 예, 자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자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제 임명한 제가 했으니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조금 전에 그 음주운전 관련한 그 영상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었는지 0.251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뭐 기사를 쓰기도 했고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저 정도 수치는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저 당시에 아마 0.05가 면허 정지고 0.1부터가 면허 취소인데 0.251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마셔야 저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건지. 그런데 벌금 25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처벌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실상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오늘 나온 이야기나 보면 민주당에서는 교직자들이 원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럴 때 뭐 또 훈장도 받게 되고 뭐 포상도 받게 되는데 94년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뭐 누락됐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저런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건 문제 아니냐. 아마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또 보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밝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산일 특보님이 다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에서 과연 적임자냐. 이분은 행정학 전문가거든요. 근데 과연 교육 쪽의 전문가일까?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일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교육부 장관은요. 무엇보다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갑질의혹도 있고 논문 표절도 있고 이런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무런 흠이 없을까? 문재인 정권과 좀 다르다고 판단하신 대통령의 인식이 좀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그러면은 이러한 장관의 임명 강행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리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인사 문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네.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밀어붙이기식 인사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부메랑으로 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국민들은 그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고 나서 혹시 기자들을 만났을 때 그 질문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때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질문은 첫 후보자로서의 출근길에도 나왔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박순애 장관이 어떤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뛰어든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교육 현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외부에서 보는 시선처럼 그렇게 비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책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은 경험들을 살려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현장감이 없다, 현장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불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이 됐습니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금요일마다 고정 출연하는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은 자신의 생각은 오히려 김승희 후보자보다 박순애 후보자가 지금은 박순애 장관이죠. 박순애 장관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권성동, 장해찬 두 사람의 이야기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후보자 외에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에 음주운전 이제 논란이 되게 됐는데 지금 약간 강행 기류가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박순애 후보의 경우에는 물론 음주운전이 잘못된 거지만은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선고유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박순애 후보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히려요?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데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이게 이 선고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실질적으로 안 받은 거죠. 네. 근데 그렇기에는 그 당시에 공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 피치 못할 사유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청문회를 하면 소명하겠다고 말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소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이 20대, 30대에게 음주운전은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장석철 소장님, 네. 두 사람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셨는데 장해찬 단장 이야기에 더 동의하신다는 네, 저는 장해찬 네. 단장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분들이 공직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원들 포상 신청을 했을 때 음주 경력으로 지금까지 포상 다 취소되거나 아니면 탈락시킨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가지고 당신은 공직을 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선고유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이중잣대 아닙니까?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요, 과거에 본인들이 비판했던 거는 본인들 스스로 더 잘 지켜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보수파 패널이지만 네. 보수파 쪽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내부적인 자기정화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정권이 국민들에게 더 사랑도 받고 자기 검열을 강화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많은 인사들을 추천할 수가 있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게 좋아.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지명하고 싶은 사람 지명하고 임명할 거야. 그러면은 과거에 비판했던 그러한 일들이 자기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전 정치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장성철 소장의 저는 보수 우파 패널이긴 합니다만 잘못한 것까지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상현 전 특보가 장성철 소장의 이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상현 전 특보도 뭐 민주당 잘한다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방송에 나와서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네.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봐도 저 이야기는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절대 선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각 위치에 맞는 기준들을 좀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 좀 찾기 어려우면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봤지만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평균보다는 훨씬 도덕적이니까 이 정도 수준은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빨리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좀 드립니다. 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인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전 정부와 달리 우리는 밀어붙이기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 결국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이어지긴 했는데 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사퇴한 것은 아마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 기자회견할 당시에 인사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도 인사 참사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과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다른 건지 어떤 건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답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그 인사 실패다 또는 뭐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추천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검증에 있어서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 있었다라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겸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더 이제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야당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런 장관들 중에 일 잘하는 장관들이 많다. 그러면 그 검증한 청와대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인사청문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인식에도 분명히 우리도 잘못한 게 없다. 우리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정성 들여 키우는 꽃 중에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추한 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합리화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각 정부가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점이라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아, 그래. 아, 이 정도라면 아,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최대한 해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국민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아, 우리는 잘했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세상에서 가장 자기한테는 아름다운 꽃을 키우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서 청와대가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검증하는 거 그다음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다. 이런 단계적 검증론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검증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검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지적은 그러한 논리로 청와대 검증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느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가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이 나는데. 완벽하라고 많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인사검증팀을 만들고 인사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국민들이 야당이 그때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7대 인사 검증에 맞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인사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본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그 전부터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편만 좋아, 그래, 됐어, 괜찮아,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 괜찮네.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검증이라는 작업이거든요. 그 검증에도 많은 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죠. 국민들이 그래, 저 사람은 이러한 흠결은 있지만 일 잘할 것 같아.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해주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나더라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좀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제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